소금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소금을 줄여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염식은 오랫동안 건강의 상식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소금만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보호된다. 나트륨은 현대인의 적이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6g을 넘으면 안 된다. 김치, 젓갈, 장류는 건강에 해롭다. 이 말들이 교과서에도 적혀 있었고 의사들도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병원 영양상담실에서도 저염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마다 저염식을 강조합니다. 정부에서도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믿음을 근본적으로 의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염식은 거대한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우리를 속여온 의학계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저염 산업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저염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 한 역학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혈압이 많다는 통계였죠. 당시 연구자인 루이스 달이 발표한 달 스터디였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일본의 아키타현 주민들이 하루 27g의 소금을 먹으며 고혈압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아마존 원주민들은 소금을 거의 안 먹고 고혈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 수준, 스트레스, 운동량,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등은 무시했습니다. 아키타현 주민들은 추운 지역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술과 담배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아마존 원주민들은 자연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시하고 단순히 소금 섭취량과 혈압만 비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소금 고혈압 죽음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소금이 침묵의 살인자다. 하얀 독이 우리를 죽인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와 의학계, 그리고 식품업계는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저염식을 공식 권고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WHO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 정책에 저염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식품업계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소금을 줄인 가공식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염, 무염, 헬시푸드라는 마케팅이 등장했죠.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저염 김치까지 나왔습니다. 저염 라면, 저염 햄, 저염 치즈도 출시됐습니다. 심지어 아기용 저염 이유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무염 이유식이라는 광고까지 나왔죠. 그 결과 사람들은 소금을 멀리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하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환자에게 무조건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말이죠. 임신부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저염식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도 저염식을 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모두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이루며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가 작동해야 모든 생명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체액 조절 모든 것이 나트륨에 의존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호가 끊깁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뇌는 멍해지고 근육은 쥐가 나죠. 혈압도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체온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면역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 저나트륨 혈증으로 의식이 흐려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할까요?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환자 중 하나가 저나트륨 혈증 환자입니다. 특히 여름철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어지럼증, 구토, 두통, 심한 피로, 그리고 의식 저하까지 나타납니다. 중증의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운동 중 탈수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전나트륨 혈증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골인 직전에 쓰러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충분히 마셨지만 소금 보충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 중 상당수는 저염식을 충실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에 실려오는 거죠. 특히 노인분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고 해서 소금을 거의 안 넣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싱겁게만 먹었는데,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고 해서 피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레닌은 안지오텐신원을 안지오텐신1로 변환시킵니다. 안지오텐신1은 다시 안지오텐신2로 변환됩니다. 안지오텐신2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동시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나트륨을 붙잡기 위해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을 더 강하게 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올라갑니다. 저염식이 고혈압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혈압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나트륨을 절약하려고 혈관을 더 꽉 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학의 기본입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무시하고 저염식을 권할까요? 실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4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PURE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전 세계 17개국 10만 명 이상을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금을 가장 적게 먹은 그룹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g 미만인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뇌졸중 발생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소금을 섭취한 그룹이 가장 건강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5g인 그룹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6년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소금을 너무 줄인 그룹이 정상적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18년 유럽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염식이 오히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금이 아니라 저염식이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형성된 기득권 때문입니다. 저염식을 바탕으로 한 수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염 가공식품, 저염 조미료, 저염 건강식품들 말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저염식을 주장해온 학자들이 갑자기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학계의 권위와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논문을 쓰고 연구비를 받고 명성을 쌓은 것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저염식을 권장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제약회사들도 저염식과 관련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언론도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 주목받습니다. 환자 사례를 몇 가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고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국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김치도 멀리했습니다. 간장, 된장도 저염 제품만 사용했습니다. 외식할 때도 소금 빼고 해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g도 안 됐습니다.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어지럼증, 무기력, 그리고 혈압 불안정으로 매번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아침에는 140에서 점심에는 90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혈압 변동이 일정한 혈압보다 더 위험합니다. 혈관벽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검사해보니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132mmol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135-145mmol입니다. 명백한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결국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도록 바꿨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g으로 늘렸습니다. 천일염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하루 한 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김치도 적당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러자 3주 만에 혈압도 안정되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남성 직장인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4,090 정도의 경계성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저염식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저염식당에서 먹고 집에서도 소금을 거의 안 넣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국물 요리를 피했습니다. 김치, 젓갈 같은 음식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을 재보니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15,095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오후만 되면 극심한 졸음이 왔습니다. 업무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해도 쉽게 지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도 저나트륨 상태였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0mmol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정상화하자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80으로 개선됐습니다. 피로감도 사라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30대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였는데 평소 저염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운동선수도 나트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물만 마시고 전해질 보충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20km 지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125mmol까지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됐지만 자칫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후 적절한 전해질 보충으로 운동 능력이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원래 짠 음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염식을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간장은 모두 소금을 사용한 발효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진화해온 우리 유전자가 갑작스러운 저염식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금을 무조건 줄이지 마십시오. 인스턴트 라면,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속 숨은 나트륨이 문제이지 집에서 요리할 때 넣는 소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방부제, 인공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MSG, 구안일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 등의 화학 조미료들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바다소금은 나트륨과 함께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나트륨의 부작용을 상쇄시켜줍니다. 오히려 천일염이나 자연 그대로의 바다소금을 적당히 쓰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바른 소금 선택법과 건강한 나트륨 섭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길 권장합니다.